네,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요.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걸어 나오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이 부축을 해주는 사람은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인데요. 여성은요, 이렇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택시 문도 스스로 열기 어려워서 이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고서야 차 문을 간신히 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의료용 마약류이죠. 프로포폴 중독 때문입니다. 이 병원 결국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돈만 내면요, 결제한 액수만큼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을 해줘서 7개월간 15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병원 피부관리실로 부르는 이 공간을 저렇게 마련을 해놓고요. 중독자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침대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중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관하는 저렇게 별도의 금고까지도 있었고요. 피부관리실 내에 냉장고도 있었는데 저렇게 프로포폴을 한가득 쌓아놓고 보관 중이었고요. 또 10시간이 넘게 투약을 지속한 중독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박스들이 보이는데 이 무려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 박스라고 합니다. 예, 박 센터장님, 이거 보면은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데 수술용 전신 마취 등에 쓰이는 게 프로포폴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중독이 좀 심한 거죠? 이거는 벌써 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약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성형, 예. 피부과 이런 데서 뭐 시술용으로 썼던 건데 이게 그 치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중독용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네. 예, 처음부터 그 프로포폴이 중독되려고 찾아간 건 아닌데 하도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방송인 중에서도 이렇게 중독돼서 과거에 처벌된 예도 있지만은 심적으로 뭔가 회피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뭐 병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중독자가 중독의 병도 있지만 중독을 만드는 병원도 문제가 되죠. 네,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하죠. 네. 예, 이렇게 프로포폴 오남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마약에 손을 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정계 은퇴 후에 이 마약 퇴치 운동을 해오고 계신 남경필 전 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뵈니까 사실 정치하실 때보다 어떻게 보면 얼굴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예,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스타트업 이제 키우면서 예. 또 요새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면서 예. 지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 치유 운동을 하고 있는 은구요. 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구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뜻이고 또 어떤 곳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마약을 하는데 예.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never give up. 네. 그러니까 never and give G 예. up you 이렇게 해서 NGU라고 만들었는데 그냥 한국말로 발음하니까 은구예요. 예. 그리고 은혜를 구하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를 줄임말을 은구로 이렇게 좀 잡아주신 건데 네. 최근에 저희가 은구 활동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이 마약 치유 예방 활동에 낯익은 분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차인표 씨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하게 되셨죠? 제가 예. 이 마약 치유 운동 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옛날부터 이제 알고 지냈는데 예. 요즘 이제 연예계에서도 정말 마약 남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마약 치유 운동 한다니까 형님 같이 좀 해봅시다. 저도 이 운동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차인표 씨의 아내이신 그 신혜라 예. 우리 집사님도 굉장히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션 예. 그분도 이제 루게릭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또 마약 치유 운동에 함께 은구 운동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도 밝히고 해서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마약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사실 은구를 설립하게 된 과정도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짧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아드님의 마약 사건도 좀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집안에 마약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특히 예. 자식이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게 황당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인 이런 신앙의 힘으로 이런 걸 극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하는 이런 많은 친구들을 네. 구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것이 이제 은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드님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아드님이 이렇게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알게 됐고요. 끊은 줄 알았어요.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 때문에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네. 끊은 걸로 알고 있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 가서도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손댄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게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를 끊게 해주려고 아주 별 수를 다 써봤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네. 뭐 정신병동에도 스스로 들어가 보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게 된 게 본인이 자수를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마약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예. 국가의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라도 마약으로부터 단절되고 싶었다. 이래서 자수를 2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또 해결책이 아닌 게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경찰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집에 가 있다가 또 마약을 반복하게 돼서 결국은 저희 가족들이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네. 해서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구속이 됐고 지금 처벌을 받고 현재 한 1년 6개월 정도 교도소 안에서 네. 치료받으면서 단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 거는 이렇게 2번이나 자수를 했는데도 경찰이 어쨌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심각해지면 다양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정신분열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마약이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을 망치는 거예요. 네. 본인의 몸과 정신을 망치기 때문에 마약을 사고 파는 이런 조직 범죄가 아니고 마약을 단순 투약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망치기 때문에 네. 이게 범죄로서는 조금 시급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특히 자수를 한 경우에는 예. 이걸 바로 처벌을 하지 않고 처벌을 기다리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2번의 자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결국에는 직접 구속을 또 요청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심정이 가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아들을 직접 신고한다는 거 이거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정까지 가게 된 것은 그만큼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끊게 해야 되고 네. 끊으려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요청한 건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요즘 마약은 무섭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합성 마약이고 이제 펜타닐 같은 마약들 또 신종 마약들은 하면 죽어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죠? 지금 미국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예. 그냥 마약도 아니고요. 그 펜타닐 한 종류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펜타닐이란 마약 하나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서밋 정상회담을 할 때 1번 아젠다가 안보 문제, 2번째 네. 문제가 무역 충돌.
세 번째가 이 펜타닐이에요.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의 원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네. 미국 정부가 그냥 용인하고 있다,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중단해 주는,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정상회담의 세 번째 주제일 정도로 네. 미국 사회에서는 이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정말 심각한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냥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하다가 죽는. 하다가 예. 죽어요. 예, 그래서 이 펜타닐 문제는 심각한데, 펜타닐보다 더 독한 약들을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네. 플러스의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합성하면 더 강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끝이 없군요. 끝이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약에 이렇게 중독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쨌든 치료가 필요한데 폐쇄병동이나 어떤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가 지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있죠. 국가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약 마태본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도 하고 네. 데이케어 센터처럼 관리를 하는데, 사실 마약을 하는 게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사실은 밤에 하게 되고, 예. 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감옥을 가는 방법이 가장 마약을 끊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선택을 예. 저희가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감옥을 가지 않고 우리 사회에 공존하면서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께 여쭤보면은요, 이렇게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아들을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은 아닌 거잖아요. 남재원 지사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아들을 구속시켜야 될 때 마음이 날 때까지는 가족의 심한 고통이 있어요. 이 막바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쉽진 않죠. 이 많은 가정에서 가정에 중독자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방향을 근데 신고를 해서 부모가 죄인처럼 느낄 때도 있고 이런데 좀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이 자체가 자식을 전과자라고 만들려는 건 아니거든요.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단호한 결심을 하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재원 지사님,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접한 소식이기는 한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죠. 이 전우원 씨가 이 남 대표님의 도움으로 마약을 중단했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전 씨를 좀 알게 됐고 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정말 물의를 일으킨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만나봤는데 참 착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NYU 뉴욕 대학에서 공부하고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던 친구인데 결국 마약을 손대게 되고 마약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사실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요? 죽으려고 엄청나게 약을 많이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네.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러고 나서 태어난 다음에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 방송을 한 건데 네. 그걸 보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결핍들이 많습니다. 그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아들 녀석도 네. 도지사의 아들, 남경필의 아들 참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근데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손자라는 자리는 더 큰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측은한 생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마약으로부터 끊게 하려면 일단 이 친구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지금 신앙의 힘으로 예. 이 마약을 끊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게 참 끊기가 어려운데 이 마약은 결핍에서부터 오고 그 결핍 때문에 마약을 하는데 사실 자신을 더 큰 만족으로 이끌어가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마약을 끊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종교적인 힘으로 끊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힘으로 끊는 거 외에 본인으로 하여금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특히 네. 마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 또 가족으로부터 받는 이런 스트레스나 소외 이런 것들을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그런 이야기를 전우원 씨하고 하게 되고 또 전두환 대통령과 과거에 이제 인연을 맺으셨던 네. 그 김장한 원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도움의 손을 줬더니 우원 씨가 이제 아버지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아버지 같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 아들 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있고 끊지 못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제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많이 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원 씨를 통해서 또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특히 마약의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의 실태를 저희가 짧게 짚어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일상이 된 마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는데 현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올해 7월에요. 이 대검찰청에서 마약 백서를 냈는데요. 예. 거기에 나온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2018년에는 5천여 명 정도였는데요. 네. 2023년에는 16,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3배 이상이 는 예.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10대의, 그러니까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을 보면 네. 2018년에 143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4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의 10배 가까이 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본다면은 30대보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마약이 더 늘었다는 건 이거 굉장히 경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저렇게 마약에 이렇게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게 네. 끊기도 어렵고 그 생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저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통계만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지금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을 한 200만 정도 봐요. 예. 그러면 2천만 가구, 1인 가구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인데 네. 2천만 가구의 10집회 하나는 마약에 중독이 돼 있다고 보는 수 있어요. 그래요. 10집에 한 곳. 그렇죠. 네. 그리고 한 2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장을 다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 마약 성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요. 쓰고 예. 버린 거. 이건 네. 국가에서 발표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나도 모르게 마약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치동 예. 사건 있잖아요. 이 각성제를 먹게 하고 네네. 또 다이어트를 약을 먹게 하는 것 이거 여러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학벌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다 그렇죠. 보니까 야 시험 잘 봐야지. 그러니까 이 각성제 먹으면 잠도 안 오고 집중이 되니까 네. 우리 시험 때만 먹어볼까? 그래서 시험 잠은 안 자고 집중 잘해서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자. 네. 이 각성제 ADHD 약 같은데 마약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약의 시작이다. 부모님들이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야 너 살 빼야지. 네. 다이어트 약 먹어. 이 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사실은 마약의 문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는데 네.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마약이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하는 것. 네. 그것이 마약 문제 해결의 전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잠깐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입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문한 뒤에도 갖가지 신종 마약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합성 마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마약 통계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신종 마약의 증가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은 야바라고 하는 이 마약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바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태국에서 장거리 이 트럭 운전을 하시는 네.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그 마약과 카페인을 섞어서 그걸 흡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하면 이제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잠이 안 든다, 뭐 이래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렇게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압수량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2018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줄어들다가 네. 요즘에 다시 또 SNS나 뭐 이런 뭐 비트코인 거래 뭐 이런 걸로 그 암거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인터넷 뭐 디브웹이나 이런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 너무 쉽게 구하는 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마약이 공급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신종 마약들도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 지사님께서 국감에서 마약청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 마약청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하셨잖아요. 예. 근데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각 정부가 하고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네. 전쟁을 지휘부는 하나에서 통솔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 수요와 공급이 다 늘어나고 예.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못 들어오게 하려면 외교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경찰, 검찰, 그다음에 이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복지부, 또 식약처 이런 것들이 각각에 하고 있는 거를 사실은 한 곳에서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 또는 버스를 운전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마약을 하고 이것을 한다. 예.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시무시한 일이죠. 우리 일상에서. 그렇죠? 일상에서. 지금 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예.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한 곳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것을 범부처가 마약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필요할 때고요. 그냥 놔두면 그 자칫 미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약 뭐 한 번 해서 중독이 쉽게 되겠어? 그리고 뭐 한 번 하고 그냥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센터장님이 이쪽 이렇게 전문가로 활약을 해오시게 된 게 또 이전에 마약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던 걸로 저희도 취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마약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 마약 중독이라는 그 단어가 중독이 되면 사람과 그 노력과 의지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예. 빠져나오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예, 물론 우리 양경필 대표님 아드님도 예. 처음에 자수하고 나 이제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 본인의 마음으로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중독의 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한테는 또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밀수나 판매에 대해서는 검거가 더 네.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이 남전 지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변에 마약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런 경험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TV로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약은 범죄이면서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모두 예. 합해져서 나타나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다음에 일탈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가정 안에서 품어줘야 합니다. 네. 이 아이에게 그냥 무조건 넌 범죄자, 죽을 놈, 나가, 죽어버려 이렇게 해서는
이 아이는 진짜 죽습니다. 예. 가족이 일단 하나로 품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국가기관 또는 저희 은구 같은 곳에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럼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약을 치료할 수 있을지를 상담하고 치료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요즘은 길거리에서 마약하다가 죽어요. 마약이 싸요. 예.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관과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요, 세 분과 함께 국내 마약 중독 실태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